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오늘 들은 얘기 하나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F4 비자를 가진 그러니까 제중동포가 한국에 왔습니다. 여권을 그러니까 F4 비자가 있는 여권이죠. 여권을 담보로 맡기면 5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어떤 조직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은 이제 이 5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아파트나 연립 그런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현금으로 내느냐? 꼭 그건 아니고 대출을 받습니다. 뭐 LTV니 DTI니 이런 것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외국인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 팔고 아니면 그 조직이 인수하겠죠.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얘기인데요. 어느 식당입니다. 그 식당에 어떤 저중동포 한 명이 취업을 하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제 종업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자꾸 차별이 보이면서 한 명 빠지면 사람을 소개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팀워크가 잘 맞아서 일이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럼 식당 주인 좋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에 가서 이들이 집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노조 비슷한 게 생기는 거죠. 파업 비슷하게 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 차별했다.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끝까지 가느냐? 그건 아니고 권리금을 기존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포기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가를 권리를 이전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주식적 개입이 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뭐 70년이나 이렇게 사용권만 주시고 그 사용권을 가지고 말하자면 뭐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그 돈을 외국으로 돌려서 소유할 수 있는 외국으로 돌려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부가 바깥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상속도 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런 욕구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중국을 2005년도부터 한 10년 정도 아주 문에 엄청나게 들어날락했는데요. 그때는 아이들만 낳지 말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 국적 뭐 이런 국적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더 낳았어요. 중국 돈이 굉장히 아주 돈을 중시하는 좀 그런 풍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이런 수단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규모가 14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에 나가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작은 나라일 경우, 특히 우리처럼 아주 근접한 나라, 굉장히 선진적인 나라, 인구는 상대적으로 2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이런 나라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죠. 그 가능성은.
그런데 우리는 외교 관련해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가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부동산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중국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허용하고 있나요? 이거는 말도 아닌 겁니다. 또 하나 F4 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노동 현장에 안 나가는 거 이런 건 큰 문제이고 당장 재정정포가 없으면 공사 현장이든 어디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외국인 근로자를 두려워가지고 해결한다 이런 발상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좋은 게 아니냐? 우리 국내 노동자를 쓰면 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럼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자꾸 들여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좋은 효과가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GDP나 이런 숫자들의 노름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도 돈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근데 태생적으로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이나 그런 경우처럼 우리나라를 그 상황을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F4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거의 무제한이라고 할 정도로 장기 처리가 가능한 비자를 주는 조건은 우리의 피를 나는 동족이다. 이런 첫 번째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하하는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용어로서 조선족이라는 것을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제중동포 아니면 대다수 제중동포는 자기들이 중국인이라는 중국 국적 중국인이라는 것을 버리려 하는 사람은 거의 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화하지 않습니다.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상당히 중국의 중화 제일주의 이런 것들에 경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는데요. 중국이 과연 한국을 우러러봐야 될 선진국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의 내심에는 우리는 아직도 오랑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이도 오랑캐고 남만도 오랑캐고 외도 오랑캐고 전 한족 위에는 다 오랑캐입니다. 그런 관념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중국이거든요. 그런 것에 동화된 사람은 사실 말이 그렇지 그들은 조선족이 맞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제중동포로 존중해야 될 사람은 우리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지 중국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사람은 피를 나눴다 하더라도 그들은 조선족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비자 발급 요건이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 노무에 종사 가능성이 작은 사람, 대졸자, 기업의 대표, 예능인, 운동선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의 사람 이런 대상으로 발급을 하거든요. 단순하고 일상적인 누천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 취업 시장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거 관련 법령에 보면요.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 뭐 택배 이런 건 길을 잘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건 잘 못하겠죠. 하라고 그래도 쭉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건설업계 이런 데 가면은 요즘은 한국 사람 보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거의 대다수가 제중동포이죠. 뭐 음, 기술자, 우리가 못해서 어떤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광업이고 뭐 하역, 뭐 부두노무원, 선박하역원, 이건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피부관리사, 발마사지, 발관리사. 여러분 발마사지 한번 안 받아보셨습니까? 한국에서도 요즘은 대중동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 현장도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의 그 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근시안적 정책을 자꾸 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다시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 일종의 투기거든요, 이건. 이 사람들 여기서 살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이미 외국에서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제주도도 그런 영향을 엄청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한해야 된다. 적어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니까 그러면 우리도 중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얼마나 타당합니까? 저는 분명히 지켜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미 법안도 막 발의가 되어 있나 봐요. 저는 오늘 들은 얘기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울 구로구인데요. 여기가 한국의 서울인지 중국의 어디인지를 구분이 안 갑니다. 제 바로 옆에서 한 몇백 미터 걸으면 대림역인데요. 대림역 뒤에 안 가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은 깜짝 놀랍니다. 한국어 보기가 힘들거든요. 같은 중국인 업체들이 많은 광진 그런 데 보면 한국어 간판을 다 달게끔 강제를 했나 봅니다. 여기는 구로구청장이고 영등포구청장은 아마 돈을 처먹었는지 전혀 한국색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경찰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일선 경찰들마저도 중국의 어떤 중국인들의 그런 조직적 역량 그리고 인구의 그 성장에 따라서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런 나라 참 말하면 말할수록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 강남의 부동산만 사겠습니까? 작은 거부터 노립니다. 그러면 피해를 어떻게 입느냐? 힘없는 사람부터 당하겠네요. 작은 부동산 취득하기 쉬운 데부터 공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큰 규모의 부동산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지역을 딱 정해서 그 지역을 조직적으로 침탈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돈으로 비트코인으로 환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비트코인의 그 국제 거래 방식을 이용하면 이거 돈이 둔갑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 돈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돈을 넘기기가 굉장히 쉽고 참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땅 사들이는 거 방치했다. 섬을 통째로 강탈한 호주. 이런 얘기들. 그런 마당인데 이게 미주중앙일보에 나온 얘기인데 한국이 속주주의를 인정하나? 이런 기사도 떴어요.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 내 국내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복수 국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입니다. 혈통이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같이 속지주의가 아닙니다. 미국은 원정 출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혈통이 없는 나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 태어날 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복수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죠. 이걸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농촌 중에 거주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필요한 게 인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인구가 필요하면 여기 지금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죠. 행복해야 내가 아이도 낳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출산율이 낮아지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걸 대비해서 자꾸 외국인들을 국적사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 아닌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고, 이런 진짜 국적 없는 정치는 쓸어버려야 합니다. 정말 근본도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도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잘 유지하면서 있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GDP가 4만 불이냐 5만 불이냐 이것이 차이가 아니고 잘 분배가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비록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하찮은 노동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하찮은 노동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노동을 해야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노동을 하든 간에 기본적 대우가 비슷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또 성과를 더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분배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무너진 분배를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서 채워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수많은 외국인들로 문제가 되고, 특히 중국의 경우는 그럴 개연성이 너무 큰 것이죠. 인구가 많고 재산을 자기네가 소유할 수 없고 돈만 가지고 있고 돈을 왕창 벌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말 정말 좋은 먹잇감이 대한민국입니다. 비근한 예로 대림동 이런 데 살인사건 나잖아요. 중국인들 때문에 거의 한국 사람들이 발붙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그걸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아,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길러?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팔아서 당장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는 겁니까?
환경이라는 건 자연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환경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사회 문화도 환경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근시안적이고 이렇게 단편적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정말 원칙에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땅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정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국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이에요. 국적자로 따지면 미국이 1위입니다. 2019년 2분기 이거 그다음에 2020년 전반기에 보면 미국이 필지수로 5, 6, 7, 6이 면적으로 따지면 훨씬 크잖아요. 여기 보세요. 5, 6, 7, 6이하고 5, 4, 1, 2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지만 이 면적으로 보세요. 1900만 평방미터하고 1억 3천 평방미터. 미국인은 사도 큰 필지로 사잖아요. 네, 중국인은 필지수가 비슷해도 면적이 작잖아요. 작은 단위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왜 이런 그들의 그런 재산을 불리려는 욕구, 자기 중국 내에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부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욕구를 왜 용인합니까? 그것이 우리 국민의 행복을 깨뜨리고 주거 안정을 깨뜨리고 있는데 정부는 반성해야 됩니다. 원칙은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의 속국입니까? 이씨.